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외신들이 집중했던 5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No lending creeps into hard versus soft landing debate, stoking volatility concerns. 네, 월가에서는 제3의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제3의 시나리오가 등장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주요 외신들의 평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investing.com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연착륙과 경착륙 사이 의견이 분분했던 월가에서는 무착륙 가능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마켓워치 보도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착륙 시나리오가 확산한 배경으로는 최근 경제 통계가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예시를 들었을 때 이제 신규 일자리 예측이 시장의 전망치를 3배 웃도는 등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원래 같으면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어야 하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러한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식기보다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짚어준 건데요. 다만 무착륙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는 소수설에 불과하고 더 많은 전문가가 경기 침체나 소강을 예측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켓워치의 평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켓워치는 이 무착륙 시나리오는 경기 둔화를 피해가거나 최소한 경기 둔화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기술주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우려감을 더 크게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최근 CN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미국의 경제 전망이 최근에 나왔던 골딜락스에서 노 랜딩, 이 무착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즉 현재 상황은 경기가 연착륙도 그리고 경착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마켓워치와 CNBC는 집중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고공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될 수 있고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연준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불안감과 공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 노 랜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체크 포인트로 둬야 한다는 외신들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N 보도 내용이고요. Strong jobs, lower inflation push consumer sentiment to 13-month high. 네, 고용시장이 뜨겁게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영향을 줬는데요. 올해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시간대에 따르면 2월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66.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치인 64.9보다 올랐고요.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인 65.1도 웃돌았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지수 같은 경우에는 72.6을 기록하면서 전월 68.4보다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CNN 보도는 또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 주요 코멘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불확실한 경제는 여전히 소비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도 짚어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요. 개선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우려해야 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애나 수 미시간대 조사 책임자의 주요 발언도 살펴보시면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실업률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몇 달간 지출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근 경제 환경에 대해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1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았지만
향후 1년에서 5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2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전월 62.7에서 62.3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랐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4.2%로 전월 3.9%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선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볼 수 있었던 이런 조사 책임자의 발언을 살펴보신다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부분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고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China's consumer inflation picks up as recovery gathers pace. 네, 주요 보도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 오르고 전월 대비 0.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1% 오르면서 강한 수요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작년 12월에 1.8%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의 전망치인 2.3%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지난 1월 중국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고 밝혔고요. 1월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하락폭은 전월 마이너스 0.7%보다 소폭 커졌고요. 국제 유가 등락과 석탄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여기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2.1% 상승했다는 점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인사이더 보도 내용입니다. Tesla investor Ross Garber says he's planning to run for a seat on the board to revamp the company's image. I think it's time for Tesla to grow up. 네, 로스 가버 테슬라의 주주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소식을 들고 왔는지 우선은 로스 가버의 발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 가버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위주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 아니라 테슬라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나는 이제 테슬라가 성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로스 가버의 발언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로스 가버가 직접 회사 이사회에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이유로는 이렇게 테슬라가 이제는 성장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거버는 머스크가 외부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최근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오너 리스크,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CEO의 이러한 행보를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머스크를 견제하는 친절한 행동주의 투자자가 되겠다며 테슬라의 경영 승계 및 머스크를 비롯한 내부자 주식 매도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버는 한때 머스크의 경영 방식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었지만 지난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테슬라 CEO인 머스크와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눈뜨고 지켜볼 수는 없겠다면서 직접 이사회에 진출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TikTok's parent takes on Meta in a battle for virtual reality market. 네, VR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가상현실 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VR 헤드셋 시장에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메타가 다져놓은 이 가상현실 기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잡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1년 전에 90%에 육박을 했던 메타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3분기 75%까지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VR 헤드셋 스타트업인 피코를 인수한 이후부터는 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 않고서도 메타에 이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서 VR 헤드셋 기기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이 메타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바이트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